네. 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야, 몇 번 하면 몇 번이라고? 3, 4에 3, 4다에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다. 알겠어요? 이번 모고에서도 나왔었지. 그렇지. 이번 모고에서도 그랬었죠. 그죠? 틀렸냐, 민강아? 아, 틀렸구만. 틀려졌어. 아, 진짜. 그거 50%의 확률을 뭘 듣습니까? 에?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한번 봐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자, 한 요소들인데 어떤 요소냐면 influence, 영향을 미치는 거죠. publisher나 그다음에 bookstores의 ability to sell materials니까 뭐 materials는 여기서는 읽는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파는 뭐 출판업자나 이 bookstores의 능력이 자, piracy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piracy면은 이게 저작권 침해라고 읽으시면 되는 단어고 뒤에 설명이 나오죠. refers to the unauthorized copying. unauthorized니까 권위가 없는, 그러니까 어디 권한이 없는 거죠. 권한이 없는 채로 복사를 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작권이 등록된 어떤 이 컨텐츠들을 사용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죠. piracy. 자, 그래서 저작권 침해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게 거의 최근의 현상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hardly가 붙었으니까, 그죠?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최근 현상은 아니야. 자, 카피라이트 로우라는 게 17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이때 당시가 언제였냐면은 그 영국의 앤 여왕 있죠, 그죠? 앤 여왕이 다스리던 시기들. reign이라는 단어가 뭐 통치 기간 이런 걸로 읽으시면 돼요. 그 기간 때야. 그러니까 1709년이면 우리나라 내가 알기로는 정조 때 아닙니까? 네, 그때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돼요. 자, 근데 하지만 자, 디지털 폼이라는 게 포맷이 이 파이러시를 저작권 침해를 쉽게 만들어. 더 쉽게 texts are appropriate for personal use. 자, 뭐 이 텍스트라는 것 자체가 개인적 사용에 더 적합하거나 또는 sold for a fraction of their retail cost니까 그들의 어떤 소매상의 어떤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이 a fraction of라는 게 뭐예요? 뭐 일부 뭐 이런 식으로 뭐 약간의 어떤 비용이 적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텍스트 자체를 개인적 사용에 더 적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소매점의 어떤 판매 가격에 대해서 소매점의 어떤 판매 가격을 조금 더 낮게 낮추는 것 때문에 더 잘 팔리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디지털 포맷으로 인해서 이 저작권 침해가 더 쉽게 되는 상황 자체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웨더 뒤에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최근 현상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저작권으로 뭔가 보호받아야 되는 컨텐츠들이 다 디지털 형식이 돼버렸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포맷이라는 것이 오히려 저작권 침해를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야. 자, 세 번째. 개인들이 어떤 개인들이냐면 자, modify the idea라고 되어 있어요. 뭔가 어떤 모멸감을 느꼈을 사람들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오브는 동격의 오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이디어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모멸감, 즉 뭔가 약간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그런 걸로 보면 돼. 자, uplifting a print copy라고 되어 있어요. A bestseller often thinks nothing of reading an online version that may have been pirated. 여기가 shoplifting이라고, 샵이죠 이게. 홉이 아니라 그지? 자, shoplifting a print copy야. 그럼 이게 훔치는 거예요. 프린트 카피 하는 것을 베스트셀러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표현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표현 자체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게 종종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Nothing of reading an online version. 이 온라인 버전을 읽는 것과는 아무것도 연관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라인 버전은 근데 다시 어쩐 pirated 될 수도 있는 저작권 침해가 됐을 수도 있는 그런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모멸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자, 개인들이 있어. 이 개인들이 이 온라인 버전에 대해서 온라인 버전이 저작권 침해가 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저작권 침해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버전에 대해서 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가 individuals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데 근데 이 개인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저작권 침해를 하게 된 그런 어떤 글이랄지 이런 어떤 것들을 읽는 데 있어서는 되게 모멸감을 느끼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무슨 뭐 얼마나 비싸다고 뭐 그거를 복사해서 쓰고 그래. 그냥 정품 사서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온라인 버전에 대해서 근데 그 버전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수도 있는 저작권 침해된 온라인 버전일 수도 있어. 불법 복제가 됐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아까 말했던 이 디지털 포맷으로 인해서 저작권 침해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풀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준 문장이기 때문에 세 번째까지도 지금 괜찮습니다. 그럼 유력한 건 4번이요. 민강아! 자, 파이러시가 실제로 제공을 해줘. 어떤 access to books, films, music, and educational content야. 그러면 봐봐, 제공을 해준대. 여기로의 접근을 제공을 해준다 이거야.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파이러시가? 그렇잖아. 지금 아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사람들에게 who cannot afford or legally obtain them. 뭐 그걸 가질 만한 여력도 안 되거나 혹은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특히나 in developing countries에서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고 읽으면 되잖아. 못 사는 나라들, 지금 한창 발달을 하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 어떻게 보면은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이 이런 어떤 내용, 이런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걸 준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은 정식으로 뭔가 수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정식으로 책이 안 들어오거나 음악이 안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 지금이야 뭐 사실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돼 있어서 다 보면은 뭐 사실은 들어올 수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 뒤지면 다 나오긴 하지만은 또 정식으로 책을 본다든지 음반을 사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데 출시가 안 돼. 출시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이걸 또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해적판이라고 그러거든요. 해적판. 이거 우리나라도 사실 많았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해적판이라고 해서 정식 수입이 안 된 음반이랄지 책이랄지 게임이랄지 이런 것들을 몰래 복제해가지고 팔아. 암암리에 팔아. 이런데 뒷골목 같은 데서 팔아. 그걸 해적판이라고 불렀어.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았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그런 나라 사람들에게 접근을 할 수 없을 텐데 그런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이런 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니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4번이지 잘못된 거지. 해서 답이 4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었겠고 5번하고 3번이 또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항상 바보라 그랬지 그지? 3, 4번 중에 하나긴 하겠지만은 자 리테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소매업도 마찬가지로 자, 북 퍼블리셔들이 계속해서 이 저작권 침해를 막을 거야. 뭐 evolving digital safeguard니까 우리가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 저작권 침해를 막는 어떤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어떤 보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발달시킴으로써 또한 뭐 estimate and write of losses when these fails 이런 것들이 실패하는 곳에 대해서 뭐 결손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손해에 대해서 추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계속 이런 디지털
뭐 포맷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를 뭐 막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3번하고 5번은 또한 이 디지털 포맷에 대한 어떤 저작권 침해 피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는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번은 마무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봅시다. 자, 6번. 자,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이랬어요. 뭐 사실 산모를 이번 주에 봤기 때문에 그러지. 산모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하고 싶을 텐데 내일 합시다. 그거는 내일 한번 뭐 시간을 조금 내서라도 한 30분이나 이렇게 내서라도 한번 생각들을 해보게. 선생님도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느꼈었던 어떤 체감적인 부분 이런 것들하고 선생님이 이제 말하는 내용하고 봐서 아 이번 산모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많은 어떤 자료들을 다 보면서 아 산모가 지금 이런 의미를 주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리를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내일 얘기해 봅시다 우리. 자, 일단 읽어볼게요. 제시문부터. 자, 사진 전쟁 with a fantasy. 사진이 뭔가 판타지와의 전투를 벌인다라고 되어 있어. 일단 판타지가 지금 여기서는 동사로 봐야 되겠네. 그러면은 근데 어떤 판타지냐면은 It captures a neural view of reality. 뭐 현실의 중립적인 어떤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하는 판타지네요. 뭐 없이도, 근데 without modifying it. 그것을 수정하는 것 없이. 여기서 약간 조금 추상적이지 않아요? 뭔가 이런 거 나오면 머리 아프죠, 그죠? 일단 사진과 뭔가 판타지가 전투를 벌이는데 이 환상이라는 거. 근데 얘는 이 환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은 현실의 중립적인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포착을 해. 근데 뭐 없이 그것을 수정하는 것 없이. 됐죠? 포토그래피가. 포토그래피라는 게 사실 그렇죠. 사진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죠. 뉴럴 뷰 오브 리얼리티를 캡처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맞잖아요. 사진으로 딱 찍으면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그냥 담기게 되잖아. 아무런 어떤 그런 거 없이. 근데 뒤에 지금 modifying it, 그것을 수정하는 것 없이 포착을 한다라는 환상과 싸운다는 말이야. 그러면 포토그래피라는 게 원래는 이랬는데 뭔가 이런 게 개입이 된다라는 의미, 이런 것들로 인해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이게 없는데 이것과 싸운다란 말은 이게 지금 modifying it, 그것을 수정을 하는 거, 수정을 현실에 대한 어떤 포착한 점을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과 싸우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포토그래피라는 게 우리가 그러잖아. 요즘에 사진 하면은 그냥 사진 그냥 예를 들어 증사 찍는다고 쳐봐. 민강아, 너 증사 찍는다고 쳐봐. 지금 벌써 막 피곤하냐? 너 증사 찍는다고 했을 때 여권 만들려고 증사 찍었어. 그거 그냥 그대로 갖다 써? 보정하잖아, 그지? 다 알아서 보정해 주시잖아. 아, 나 진짜 어저께 좀 창피한 일이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관련돼 갑자기 생각났어. 은행 어플을 깔게 되면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진 찍어서 이제 올려서 본인 확인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분증 사진 찍고 나서 그 신분증에 들어가 있는 사진과 본인의 얼굴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한 번 더 얼굴을 캡처를 해야 돼요. 근데 제 그 신분증 사진이 운전면허증 사진이 2017년에 만든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갱신을 좀 할 때가 되긴 했어. 한 10년 됐잖아, 지금. 그때 사진을 이제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캡처를 하는데 상상이 되죠, 그죠? 본인이 아니라고 본인이 아니라고 자꾸 나오는 거야. 물론 그때에 비해서 살이 좀 많이 찌기도 했고 좀 늙기도 했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 뭐 하여튼 뭐 이것과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사진이라는 게 지금 요즘 수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 요 개념과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정을 하지 않은 채 중립적인 장면만을 포착한
한 것이라는 그런 환상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환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수잔 손택이라는 사람이 이런 프린티드 포토그래피의 공식적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 자, 뭐라고? That passes for unquestionable proof that given thing happened 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unquestionable이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여기가 또 이렇게 수식을 들어가서 자, 주어진 일이 발생되었다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해주는 프린티드 된 포토그래피라는 공식적 사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사진이라는 것은 프린티드 된 사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자체가 given things 벌어진 일인 거야. 이게 일어났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인 거야. 근데 그게 증거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다라는 거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그 증거에 대한 얘기를 이 사람이 일단 꺼냈어. 그러니까 두 문장을 읽어봤을 때 사진이 과연 현실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일단 싸우고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실을 담고 있다. 담고 있어. 그리고 밑에도 지금 보면은 이 프린트된 포토그래피의 오피셜한 사용 자체를 unquestionable한 proof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진 자체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야 라는 식으로 사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일단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 좀 어렵긴 하죠, 그죠? 항상 그렇잖아. 그냥 쉬운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A, B, C를 한번 봐볼 텐데 밑에 보면은 지금 설명을 해놓은 단어들에서도 좀 dodging이나 burning이나 이런 특수한 어떤 사진을 현상하는 데 있어서 뭔가 기술들이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A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A부터. 자, the negative in print photography is still an image. The file of a digital image is comprised of bits, computerized ones and zeros that are not an image until imprinted and displayed. 여기까지만 봐보면은 여기서 일단 네거티브라는 단어 자체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이라는 걸로 읽으면 안 돼. 단어 자체가 여기서 네거티브를 부정적인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사진 보정하는 어플 같은 거 있죠, 그죠? 보정 어플에 그 필터 같은 거 있잖아, 그죠? 필터에 네거티브라고 적어져 있는 필터 한번 씌워본 적 있어요? 안 해봤어요? 여자애들은 그래도 좀 해봤을 텐데 남자애들이라 사진 따윈 보정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사진을 찍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거야. 에? 네거티브 보정을 하게 되면은 뭔가 약간 사진이 시커멓게 나와버리잖아. 시커멓게 나온다고. 왜 네거티브라는 이 필터를 씌우게 되면은 시커멓게 나오냐? 이 네거티브가 필름이라는 뜻이야. 필름. 여기서 사진이라는 맥락 안에서 네거티브는 지금 명사라 지금 보면 더 네거티브야. 네거티브 자체가 이제 명사로 쓰인 거야. 그럼 이건 필름이야. 여러분 필름 근데 본 적 있어요? 필름 본 적 있니? 있습니다. 있어요? 옛날 사진에. 선생님은 진짜 필름 카메라를 초등학교 때 실제로 사용을 했었던 세대거든. 우리 때는. 그래서 필름 그거 카메라 이렇게 넣는 것도 사실은 기억이 나. 우리 삼촌들 카메라 있어가지고 삼촌들 카메라에서 필름 이렇게 넣고 막 빼고 이렇게 하는 거 다 기억나거든요. 그러면은 필름이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통이야.
이런 통이고 여기 위에는 이제 필름을 감을 수 있는 약간 태엽 같은 게 있고 그럼 이 안에 그 우리로 치면 뭐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어떤 투명한 뭐 셀로판지 같은 거 그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데 그게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나와. 길게 나와가지고 필름 이 하나당 이런 식으로 사진이 이런 식으로 담겨. 그래서 뭐 필름 하나에 24장을 찍을 수도 있고 뭐 30 몇 장을 찍을 수도 있고 필름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돼. 근데 이 필름이 보면은 여기가 약간 갈색이거든. 갈색이어가지고 이 찍히는 이 사진들의 모습이 다 그냥 그 갈색 배경으로 해서 뭐 약간 하얗면은 좀 더 하얀색으로 보이고 진하면 좀 더 진하게 보이는 약간 그러니까 완전 흑백인 거야, 흑백.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모습들을 필터로 하면은 사진이 그런 식으로 약간 시커먼 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필터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저 네거티브도 지금 필름이라고 쓰였다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봐봐. 자 프린트 포토그래피예요. 그러면은 사진이 인화가 되겠죠, 그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서의 필름이 여전히 이미지예요. 그렇죠? 필름 아까 말했잖아. 여기다 사람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찍은 사진들이 모습들이 여기다 그냥 다 찍혀. 알겠어요? 다 이미지로 되는데 디지털 이미지의 파일이죠,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이게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것은 비트로 함축이 돼요. 비트로 이렇게 착 줄여진다는 말인 거야. 즉, 비트라는 말은 우리가 그 컴퓨터라는 게 이진법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들어본 적 있죠, 그죠? 0 아니면 1이라는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01, 01, 01. 이 어떤 반복되는 어떤 숫자들을 통해서 이 파일을, 이미지를 파일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There are not image. 이미지가 아닙니다. 뭐 할 때까지? 해석이 되거나 아니면 보여질 때까지. 뭐에 의해서? 뭐 소프트웨어나 그 다음에 전자적 표시 장치, 화면을 보호해주는 장치의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미지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즉 사진을 찍었어. 디지털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를 요즘 안 써요.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다 쳐봐. 하면은 뭐 핸드폰이야 사실은 디스플레이 장치가 바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로 사진으로 인식을 하지만은 그것이 없다라는 상황에서 그냥 카메라를 찍었다고 치면은 파일로 저장이 될 때는 다 이 어떤 비트의 어떤 쉽게 말하면 함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숫자들이 불가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프린트 포토그래피에서의 필름과 그 다음에 파일 오브 디지털 이미지에서의 요 두 가지를 서로 어떻게 보면은 대조를 하고 있는 듯한 의미죠. while 때문에. 됐어요? 그럼 이렇다라는 얘기를 바로 집어넣지는 않겠지, 그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순서 배울 때 솔직히 그죠? A12는 제끼고 푸는 경우 많지 않나요? 물론 작년 수능에서는 갑자기 A12가 답이 되는 경우도 있었긴 했지만은 A12가 되는 경우는 적으니까 우선은 뭐 내용적으로 봐도 A는 사실은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다시 제시문의 얘기는 뭐였냐? 사진에 대한 어떤 사진이 뭐 현실 반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 이걸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나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 그 다음 B 가볼게요. B에서는 또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은 spending many hours 많은 시간을 보낸 걸로 알려져 있죠. darkroom에서 developing 하면서요. single print를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darkroom이라는 것도 그냥 어두운 방 하지 말고 사진이니까 암실이야, 암실. 요즘엔 암실이 없죠, 거의. 암실이 없는데 필름 카메라를 쓰게 되면은 이 사진을 아까 필름을 갖다가 현상을 하는 그런 빛이 안 들어오는 아주 캄캄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에서만 현상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그걸 암실이라 하는데 그 암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인 거야. 그럼 저 사람은 필카를 많이 사용한 사람이겠지, 그지? 필름을 사용했었던. 이거를 현상하다라고 여기서 디벨로핑도 읽어야 돼. 한 장의 어떤 사진들을 현상하면서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Dodging and burning이라는 것이 어떤 단계인데
이런 실수들을 take care of, 뭐 살피는 뭔가 실수들을 뭔가 수정한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dodging과 burning이라는 게 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특정 부분을 더 밝게 만들고 특정 부분을 더 어둡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필름 자체가 그냥 사면에 대한 어떤 진짜 어떤 모습에 대한 포착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필름조차도 뭔가 편집이 가능한 거야. 이건 실제로 말하면 편집이잖아, 편집.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는 뭐 화이트 노이즈, 화이트 레벨,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뭐 밝기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하는데 옛날에는 암실에서 이런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편집을 했었다는 얘기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실수냐면 가시 made, 가시 만든 어디에서 establishing tonal relationship. 그러니까 tonal relationship이면 어떤 사진의 어떤 색 보정과 관련된 사진의 어떤 색의 어떤 톤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신이 만들어낸 실수를 살피는 단계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만든 실수다라는 얘기는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가 정말 잘 계산을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수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부분이 너무 어둡게 나왔어. 그러면 다징을 통해서 좀 더 밝게 만들고 또 반대로 너무 밝게 나왔어. 그럼 버닝을 통해서 좀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이 만드는 거 이거 솔직히 말하면 별 필요 없고 다징과 버닝이라는 게 실수를 보정을 하는 작업이다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해줬으면 되는 부분인 거야. 이 부분은. 자, 그랬고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 근데 그러나 디지털 이미지라는 것은 one more step removed from reality. 한 스텝 더 나간 거죠. 그죠?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이런 현실을 현실에서 제거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 자체를 더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러나라고 나오면서 디지털적인 여기 앞에 여기 부분은 이쪽이 되겠죠, 그죠? 이쪽에 대한 얘기고 뒤쪽에 대한 얘기는 이쪽에 대한 얘기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 여기서부터 뭔가 이 사진의 필름적인 것들에 대한 현상 이야기와 그 다음에 파일로 인해서 디지털 이미지를 통한 어떤 현상 이야기를 좀 나눠서 설명하려는 듯한 의미가 보이기는 해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 우리가 사진이라는 게 현실 반영이다라는 식으로 아주 진짜 짧게 정리를 하면 제시문이 지금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지. 근데 거기 다음에 지금 대뜸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넣기가 괜찮냐 이거야. 이것도 사실은 잘 모르겠죠, 그죠? 잘 모르겠으니까 C에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C에서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그녀가 어떤 주장을 얘기하기를 어떤 주장을 포토그래프가 interpretation of the world다. as painting and drawing처럼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회화, drawing이면은 스케치만 한 거. 우리가 데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런 것처럼 세상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만큼과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현실 반영이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제시문에서 얘기했어. 근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아니야. 사진이라는 거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 현실에 대한 해석이다. 해석과 반영이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로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회화와 그 다음에 데생, 그러니까 스케치만 하는 거 이거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회화, 그림 그리는 거 사실을 정말로 묘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인상파 화가들 생각해봐. 피카소 생각해봐. 그지? 본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담아내잖아. 그럼 이거는 해석인 거지. 그럼 사진도 해석이다란 말인 거야. 그럼 뭐야? 아, 편집하네. 편집하네.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러나라고 뒤집으면 지금 우리가 읽어봤다시피 다 여기는 지금 편집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편집한 얘기에 대한 그럼 시작 지점이 이러거라고 알 수 있고, 또 하나 큰 힌트 주는 건 솔직히 말하면 기본 중에 기본인 대명사. 이 she 지금 누구 가리키는 거야, 그럼? 위에 나와 있는 수잔 손탁이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겠지.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도 연관이 돼. 그래서 일단 she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 그럼 이 부분이 지금 she가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더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dodging과 burning 기술이 이 during the transfer from the negative to print예요. 아까 negative는 계속 필름이라 그랬고, 필름에서 사진 현상으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성 동안에 dodging과 burning이라는 것은 잘 만들어졌어. 포토샵과 디지털 포토그래피 전에도 잘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 기술 자체가 잘 정립이 돼서 이제 현상을 하는데 필요하다면은 사진사들이 다 써먹는 기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C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A를 다시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B하고 A를 고민을 해야 되겠어. 자, dodging과 burning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처음 이제 꺼냈다고 볼 수가 있겠지? 물론 B에서도 다시 dodging, burning 얘기가 나오지만은 dodging과 burning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나서 그 다음에 B로 넘어갈까 A로 넘어갈까라는 건데 B에서 다시 지우면 안 되겠구나. 자, B에서 다시 한번 dodgin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면은 dodging과 burnin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필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 필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꺼냈지, 그지? 근데 위에서 A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것과는 반대로 실제로 주가 되는 주절의 주어는 지금 디지털에 대한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서는 A 부분에서는 앞에 이 프린트 포토그래피에 대한 얘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뜻인 거야.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 디지털 이미지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즉 파일을 사진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자, 말 그대로 어떤 화면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 화면의 조합이 있어야만 이걸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디지털적인 얘기. 이 A 부분은 디지털적인 얘기라고 보는 거면 B하고 B 부분에서 B 여기 부분까지 그리고 C에 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필름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 배열에서 얘기했지만은 대조 구조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 대조 구조에 대한 언급이 어디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전환이 되는가 이거를 살펴보면서 읽작을 했는데 그 전환되는 부분이 사실 여기 B의 마지막 부분 however였던 거야. 즉 앞에 필름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적인 얘기로 넘어가는 순서가 however 때문에 보인다 이거야. 그렇다고 치면은 C가 나오겠고 B가 나오겠고 A가 나오는 게 적절해 보인다는 거지. 됐습니까? 졸라 졸립니까? 졸라 졸려요. 그러니까 나도 곤욕이에요.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설명을 할까? 재밌다고요? 거짓말 치고 있어. 고맙습니다. 거짓말이라도 고맙습니다. 우주야 재밌어? 예. 야, 우주도 거짓말이 많이 늘었다. 자, 어법상 틀린 거랍니다. 이번에는 야, 이거 어법 몇 번 해봤냐? 물어보자. 이거 바로 물어보자 너희들한테. 3번 했습니까? 3번이요. 3번 왜요? 저 3번 찍은 사람은 3번 이유 얘기해보자. 다시 한번 그러면 이유 설명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3번이면. 동격. 동격 대수로 들어가야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러죠. 보면은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라고 봐야 되겠지, 전체가. 그죠?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야. either A or B로 해가지고 지금 뭐 이거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거든 이것이 일어나는 그런 개념을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 알지 모를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어. 그래요. 당연히 위치가 나오려면은 뒤에 불완전한 해야 되고, 특히나 동사 다음에 목적어 쓰는 거. 목적어. 근데 해프닝은 뭐 목적어 안 쓰잖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위치가 나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선택지들은 이제 뭘 물어본지 봅시다. 일단 3번이라고 알았으면. 1번은 뭘 주의해서 봤어야 돼요, 그러면? informing은 지금 저거는 뭐 동명사로 쓰인 거냐, 아니면 현재 분사로 쓰인 거냐? 현재 분사로 쓰인 거 같죠, 그죠? 즉, 미디어를 수식을 해주는 현재 분사라고 해서 미디어인데, 우리들에게 내일 캠퍼스에서 발생될 행사, 세 가지 행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미디어.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까지 해가지고, informing 분사구가 미디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당연히 미디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맞잖아, 그지? 그래서 저거는 현재 분사로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2번은 S 붙었으니까 이건 수일치 가야 되겠지, 얘들아? 그지? 일단 수일치로 근데 생각을 하시되, 수일치가 맞아. 예? 수일치가 혹은 뭐, 아닐 수도 있고.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게 투부정사나 막 이런 게 올 수도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ing나, 즉, 우리가 본동사냐, 준동사냐라는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 수일치로 생각을 해보면은, newspaper가 elect 했어요. 그리고 나서 ignores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newspaper에 수일치 하게 되면 S 붙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대다고 와다고 물어보는 것 같죠, 그죠? 대다고 와다고. 그랬을 때 딱 동사 바로 나와버렸네. 이번에는 주어 빠져 있으니까 여기 절대 then 못 나오겠네, 그지? 그러면 이제 4번은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네, 그지? 예. 결정할 리더들이다라는 거죠. 어떤 what was important,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할 리더들이다. 리더들이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은 예시를 들어서 처음에 얘기하고 있지만은 즉 hypothetical situation이라는 요 표현 있잖아, 얘들아. 그 가상적인 상황에서라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것도 예시인 거야. 예시를 표현하는 거야. 뭐 대학교 신문에서 뭐 이거 축제에 세 가지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실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독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제한이 돼가지고 어떤 다른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다. 라는 식으로 뉴스의 어떤 편향적인 보도나 그 용어가 있었죠. 게이트키핑, 맞아. 게이트키핑이라는 요 현실에 대해서 실제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한 글이었단 말이지. 게이트키핑이란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거야.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보수 언론이 있고 그 다음에 진보 언론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랑 보도를 하는 내용이 일면에다가 헤드라인으로 실는 내용이 다를 것이고 한겨레 신문이랑 일면에 다른 내용이 분명히 다르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나름대로 게이트키핑을 해가지고 그들이 뭔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가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사들을 막 내보내고 거기에 맞서서 한겨레도 마찬가지야. 진보 쪽이 뭔가 더 유리야. 진보 쪽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춰줄 수 있는 어떤 내용들만 게이트키핑을 통해서 착착착 내보내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잘 알고 그러니까 너무 한쪽 면에만 치우쳐도 안 되지, 그지? 한쪽에도 치우쳐도 안 돼. 하여튼 뭐 내용적으로는 그거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5번은 이것도 또 부사가 또 나왔죠, 그죠? demonstrate 이거는 꾸며주는 완벽하게 보여주다, 입증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5법은. 자, 그다음 주제 추론. 요거는 잠깐만. 중간 이웃 부분에 보면은 여기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실은 중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여기 뒤부터는 사실 이제 예시가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기 앞부분에서 야무지게 답을
찍고 가셨으면은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자, 문명이 시작했어. 자라나고 번성하길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그들이 더 많은 것들을 더 적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야. 그런 점을 알아냈대. 만약에 그들이 특화하고 나누면 그들의 일을 어떤 독립되어 있는 분리된 할당량으로다가 디시저네이션으로. 그러니까 분업이구나.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분업의 어떤 가치를 깨달았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브릭 메이킹 하는 일들이 실행이 돼. 나눠져서 뭐랑 나눠지냐면은 쉽빌딩과는 나눠져서. 지금이야 뭐 당연하지. 배 만드는 거나 건물 짓는 거 지금은 벽돌 만드는 거 다 다르게 하고 있잖아. 근데 옛날엔 그냥 다 같이 했었나 봐. 근데 그걸 이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뭐처럼 어떤 레잉 로드 하는 것이 또한 파밍 작업과는 또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레잉 로드면 도로를 까는 작업이 되겠고, 파밍 워크야 당연히 농사일이 되겠고, 그것과는 나누는 거. 그리고 그것은 다시 빌딩 드웰링 하는 것과 메이킹 파다. 빌딩 드웰링이라는 거는 이 뭔가 거주 지역을 만드는 거, 집 짓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작업과 그다음에 뭐 도자기 만드는 작업을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즉 옛날엔 이거 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똑같았나 봐. 근데 지금처럼 이제는 이 벽돌 만드는 사람은 벽돌만 만들고 배 만드는 사람은 배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분화하고 특화시켜 준 거야. 그래서 each line of work, 그 각각의 일들이 그것만의 어떤 독특한 활동들을 가지게 되고 수행이 되죠. 어떤 구분되어 있는 이 실행자들로부터 어떤 실행자들이냐면은 그들의 어떤 일을 어떻게 보면은 institution of sort, 일종의 of sort라는 말을 일종을 하고 읽으시면 돼. 일종의 기관으로서 발달시킨 이런 실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이 되어졌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보면은 뭐 분업 얘기 계속 이어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문명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서 이 구분된 형태의 어떤 일들이 좀 더 정교화되고 특화되어졌고, 그 다음에 좀 더 커뮤널 되어졌다. 이건 이제 뭐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공동 작업적이 되어졌다는 말이라면 이제 분화된 이 분업 분야에서 같이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경우를 이제 드는 건데, 뭐 콜레기아 얘기가 나오고, 뭐 중국의 얘기도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미들 에이지스에서는 이제 길드가 나오고, 즉 분업을 통해서 이제 무슨 얘기 하냐, 여기서 이 커뮤널이란 얘기 자체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커뮤널이란 얘기 자체를 뒤에서 콜레기아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컬릭으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길드로 받고 있어요. 뭔 소리냐? 하나의 어떤 전문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이 집단을 이룬 거야. 길드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익숙하죠, 그렇죠? 그 길드라는 어떤 조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도제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전문가들을 계속 양성해 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분업을 통해서 분화된 업무에 대한 전문 집단이 생긴다. 그래서 뭐 나오는 게 로마는 콜레기아, 그리고 뭐 또 컬리지. 그러니까 컬리지라는 단어가 지금은 이제 대학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단과 대학이라는 의미죠, 그죠? 유니버시티랑은 다른 건데,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런 분화된 전문 집단을 가리키는 명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길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업이 되었고 분업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를 자꾸 이제 그 시스템이 발달이 되면서 요런 게 만들어졌고 요런 예시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정리하는 글이었어.
그러니까 답을 4번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선택지 봐보면은 자, occupational을 여기서는 뭐 점령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occupy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직업이죠. 직업이야, 직업. 직업적인 특화된 분야들. 이게 바로 이제 아까 말했었던 요것들, 예시로 나왔었던 요것들을 말하는 거야. 요것들의 발달이다라는 거지. 문명 속에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7-9 가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설명하고 좀만 쉬었다 하자. 알았지? 자, 이것도 이거 풀어봤죠? 쉬웠어요? 틀렸어요. 아니, 쉬웠냐고. 틀렸어? 정답 확인해봤어? 그랬어? 몇 번 했었는데? 3번 찍었었어? 왜 의식이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되냐? 사이콜로지에. 그죠? 심리학에서. 자, 첫 번째 문장이 사실 해석이 이게 구문이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만 해석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주어는 일단 부정해놨죠. 그죠? 그리고 여기 so하고 as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so하고 as하고 이거 겹쳐져 있으면 이거 뭐냐면 사실 이거 원급 비교예요. 그잖아. as. 부정문에서는 so가 나올 수 있잖아, 앞에. 그죠? 그러면은 주어가 부정이 되어 있고 원급 비교다란 말은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원급 이거 뭐 no other 명사 as 원급 as A 이렇게 해볼게. 비교 대상을 A라고 쳐보면 이거 A 더 하고 그냥 최상급 이건 거지. A가 가장 뭐 했다라는 의미의 문장인 거야. 그러면은 자,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은 어느 누구도 object예요, 여러분들. 그죠? object는 반대하다지, 그지? 그래서 object to랑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격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아, 잠깐만. 내가 이거를 여기 as를 잘못 봐버렸네. 죄송해요. 여기 as였는데. as가 2개가 있었구만. 미안합니다. 속아버렸네요. 무엇으로서 정의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의로서예요. 죄송해요. 자, 의식의 과학으로서 정의하는데 격렬하게 반대했었던 집단이 없다 이거예요. 반대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의식으로서 한정을 짓는 데 있어서도 반대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만큼이나. 동물 심리학자들만큼이나. 그럼 뭐다? 요 집단이 가장 많이 격렬하게 반대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가지 소재를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는 자, 동물 심리학자들이 뭘 반대했었냐라는 거야. 자, 의식의 과학을 그러니까 의식의 과학이라는 게 결국 의식을 연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의식의 잠깐만. 다시 죄송해요. 심리학을 의식의 과학이나 아니면 그냥 의식으로 한정을 짓는 거. 이게 이거가 아니고 이걸로 한정을 짓는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동물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이라는 건 뭔가 의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 라는 정보를 가졌어야 돼.
첫 번째 문장에서. 어떤 두 가지 소재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생각을 해봤어야 되겠고. 자, 그래서 아주 에너제틱한 월크, 뭐 아주 열성을 다 바친 그런 연구에 의해서 그들이 뭘 증명을 해냈냐면 동물들이 아주 좋은 대상이다라는 거지. 심리적 연구에 대해서. 그러면서 뭔가를 많이 밝혀냈대. 뭘 많이 밝혀내느냐. 아, 그리고 이거는 맞아요. 이거는 관계대명사죠. 그죠? 어떤 많은 것들이냐. 중요한 뭐와 관련돼서 본능과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요. 동물의 학습에 있어서. 근데 하지만 the nature of the case 그 경우들의 본질에 있어서 여기서 nature는 이제 본질이라고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관용적으로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the case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한 동물의 뭐랄까 위에서 말했을 때 뭐 동물의 연구가 되겠는데 그 연구의 네이처니까 성격상 본성상이란 말인 거야. 즉 동물 연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동물을 연구를 할 때 100% 동물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들의 어떤 뭐랄까 지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연관시킬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물 영격의 성격상 그들이 관찰을 할 수는 없었다 이거야. Consciousness of animals. 동물의 의식에 대해서는. 즉 동물이 어떤 행위를 해. 먹이를 먹어. 짝짓기를 해. 그들이 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행위를 했냐라는 그것은 사실은 관찰을 할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그들의 행동만을 관찰을 했습니다. 즉, the motor, 어떤 동력, 동적인 움직임. 그리고 in some cases, glandular. 그래서 분비선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러면서 이거 motor activities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동적인 움직임들, 동적인 활동들, 즉 외부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Under known conditions, 어떤 알려져 있는 조건 아래에 동물들의 그런 동적인 움직임들만을 관찰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동물 심리학자들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뭐냐면은 동물 연구가 심리학에 굉장히 좋긴 하지만은 동물 연구도 한계가 있는 게 의식 관찰은 못해. 뭐만 관찰을 할 수 있어? 어떤 행동 관찰만 가능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어요. 우주야. 그죠? 뭔 소리 하나 진짜. 들어와야 돼 그래도. 맷집이 생겨야 된다 그랬어. 자, 그리고 그때 뭐 했을 때냐? 동물 심리학자들이 경고를 받았어. 누구에 의해서? Mighty ones. 아주 권위 있는 힘이 대단한 인물들에게서. 어디에 있어서? 과학에. 뭐라고? That they must interpret their result. 그들이 반드시 그들의 결과를 무엇의 관점에서 in terms of 외워라. 무엇의 관점에서다. 꼭 외워놔라. 잘 나온다. 의식의 관점에서. 그렇지 않으면 not call themselves psychologists 이런 거 더 이상 그들을 심리학자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받은 거야. 즉 동물 연구한 사람들은 의식 관찰이 안 되고 행동 관찰만 됐기 때문에 동물을 심리학 연구의 대상이라고 막 얘기하기가 뭐한 상황이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야 누구 동물 어떤 심리학에 대한 어떤 연구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의식의 관점에서 니들 해석을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경고도 받고 야 니들 만약에 안 그러면 너는 더 이상 심리학자 아니야 너는 동물 심리학자 아니야 그냥 행동학자라고 해 막 이런 식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거야. 경고를 받았을 때 여기까지가 웬이에요. 여기 웬 이쪽을 줘. 여기까지 웬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도 they rebelled. 그들이 저항했어.
우리 안 해. 우리 행동복고야. 아니야, 올해는 의식의 과학 아니라고 생각해. 곤조가 있죠. Some of the best fighters among them. 그들 중에 가장 최고의 싸움꾼들 일부가 took the offensive, 공격적인 태세를 취했어. By insisting, 주장하면서요. 뭐라고? 인간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자, 이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봤잖아. 고난도 독해 시간에 봤잖아. 근데 그랬어. 이거 니들 헷갈리면 내가 그때 수학적으로 설명했었지, 그지? 뭐 not이 붙든 no가 붙잖아, 그죠? 여기에 less가 붙고 more가 붙고 이런 거였지, 그지? 여기도 less가 붙고 more가 붙고 이런 거였지, 그지? 이거 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지? 이거 마이너스지?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지, 그지? 곱하기 생각하라고 해. 그럼 이건 양수 나오고, 플러스 나오고, 이건 다시 마이너스 나오고, 이건 플러스 나오고, 이건 마이너스 나오죠, 그지? 그래, 이거는 뭐뭐만큼이나로 보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no는 더 강한 의미가 있고 not은 더 적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대.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시험장 안에서 계산하면서 읽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부정, 긍정, 끝. 그렇게만 가도 돼. 진짜로. 무슨 말이야? 동물만큼이나 was properly, 제대로 행동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심리학, 인간 심리학이란 건 동물 심리학만큼이나 정말로 행동의 연구다라는 거야. 안 굽혀, 이 사람들. 그러면서 또 뭐라고? It had been great mistake ever. 정말 큰 실수다라는 거야. To define it. 그것을 뭐라고? 의식의 과학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야. 여기서 계속 크니까 맴돌았던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은 이 글의 주장은 뭐야? 동물 심리학자들의 생각으로는 심리학은 이게 아니고 행동이야! 라는 식으로 갔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봐봐. 다시 민강이의 선택지. 3번. 의식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이 사람들 생각에서 의식은 쓸데없는 건데 행동이 중심이어야지. 정반대로 생각을 하셨어요. 됐어요? 그러면 행동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시각. 5번이지. 의식에서 행동으로. 동물 심리학자들의 도전. 딱 어울리죠, 그죠? 여태까지 의식이었어? 아니야, 우린 행동이야. 싸워, 맞짱 떠. 된 거지. 챌린지가. 그래서 적절하죠. 다 5번이었습니다. 야, 저기 뭐냐, 양산제 한 번씩 가라. 좋더라, 벚꽃이. 호수공원. 여기. 양산제. 양산 중학교를 왜 가? 뭐하러 가? 양산제를 가시라고. 거기 가서 딱 오늘 수업 끝나면 딱 가갖고 산책 한 바퀴 하고 와. 딱 점심 먹으러 가, 집에. 알았지? 저 좋아. 날씨도 좋고. 오늘부터 해서 사람들 많이 몰릴 것 같은데? 벚꽃이 많이 펴서. 그러니까 밖에서 좀 산책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고, 그래. 나도 저기 뭐냐, 언제였지? 그저께였나? 어저께였나? 어저께였구나. 어저께 낮에 한번 갔다 오고 좋더라. 꽃 피어 있으니까 예쁘고. 굳이 뭐 여자친구가 아니어도 혼자 가셔도. 아유,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냥 거기 가서 바람 쐬고, 물도 보고, 색깔도 좀 맨날 생각해봐. 초록, 그런 자연이 주는 초록의 색깔을 봤을 때 눈이 굉장히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니? 맨날 본다고? 축복받았네요. 한번 보고 딱 그 벚꽃도 예쁘게 폈으니까 딱 커피 하나 딱 사들고 하나하나 먹으면서 쪽쪽 빨아대면서 먹고 돌아다녀. 좋잖아. 그런 걸 이제 좋아해야 여자도 꼬이고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봐. 니들이 그런 것도 안 좋아하면 나중에 여자친구가 그런 거 보자고, 아니 혹은 여자친구가 아니더라도 어느 다른 성별의 생명체가 나와 그거를 보자고 했을 때 좋다고 보러 가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좋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형체가 없는 것들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추구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봅시다. 자, 어법입니다. 자, 이거 또 몇 번으로 해보셨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민강이 몇 번 했어? 누가 봐도 3번이라고? 왜 그러면은 다른 뭐 이상한 사람들이 보면 2번이고 막 그런 거예요? 왜 3번입니까? 왜 3번이에요? 요은병원에 좀 안 풀었구만. 왜 3번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3번이라고 한다면 관계대명사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게다가 연구자들이 growing practices를 뭐 관찰을 했어. 뭐 exploring이니까 뭐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게 낫겠지, 그지? 여기서는 이제 growing practices를 그 뭔가 작물을 재배를 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practice를. 작물 재배 방식을 관찰을 해서 조사를 했어. 근데 그 방식이 뭔 방식이냐? Maximize production in urban spaces니까 도시 공간에서 생산량을 최대화할 수 있는, maximize니까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야. 그래, 선행사가 practices인 것 같고 뒤에 꾸며주는데 어찌 여기가 맛이 오겠습니까? which나 that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1번부터 다시. 1번은 S부터 있으니까 다시 수일치 생각해 보세요. 뭐의 수일치를 하셔야 됩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뒤에 읽어봐, 그러면은. 이거의 주어를 못 찾겠으면, 자, 측정하는 거예요. 뭘? 도시의 농업의 영향에 측정하는 거. 어디에 영향? 푸드 액세스나 뉴트리션이나 인컴 제너레이션. 인컴 제너레이션면은 소득 뭐 발생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을 하는 연구가 되겠지. 선행사 연구겠지. 선행사,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이기 때문에 선행사에 맞춰서 하셨으면은 나오겠죠? S 붙여야 되겠죠? 좋아요. 2번은 이건 좀 가려졌네. to inform. 왜 to 부정사입니까? 부사죠. 봐보자. 보타니컬 가든스예요. 보타니컬 가든은 뭐 보타닉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 생물학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타니컬 가든은 우리로 치면 뭐 식물원 이런 식의 의미인 거지. 근데 그래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물원은 이렇게 실내에 이렇게 있는 공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국의 보타니컬 가든을 가보시면 다 실외예요. 실외로 이렇게 약간 공원 느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 공원은 약간 좀 나무도 있지만은 좀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는 걸 공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보타니컬 가든은 공원과 좀 다르게 안 다듬어져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되게 막 식물들도 막 많이 자라 있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우리로 치면 약간 국립공원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도시 안에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타니컬 가든이 자 식물원 그래 식물원이 하자 그렇게 emerging research이 뭘 사용할 수 있냐 뭔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어떤 연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뭐 하기 위해서냐? inform programmatic approaches 어떤 체계화된 접근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 지역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도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 전체는 도시에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면 뭐 지문에도 나와 있었지만 뭐 생산량을 최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 농업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막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to 부정사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4번 플레이입니다. 이렇게 동사를 이렇게 해놨다라고 하면 일단 본동사나 준동사 싸움 요걸 생각해 보셔야 돼. 당연히 수일치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as well as 접속사가 있어. 그러면은 병렬 구조까지도 보시고 뭘로 접근을 해볼까? 근데 얘가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여할 수 있어. 이 일에 뭐뿐만 아니라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라는 거겠지? 그러면 사실 be able to 다음에 나와 있는 여기 contribute와 동격을 이게 병렬 구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이제 투부정사죠. be able to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투부정사이지만은 to 생략해가지고 나와 있는 동사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여기 5번 있네요, 그죠? 5번은 과거형은 아닌 것 같고, 그죠? 과거분사처럼 보입니다. 과거분사처럼 보여요. 다시 봐봐. 마지막으로 보타니컬 가든이라는 게 이득을 줄 수가 있어요. Sharing urban agriculture resources나 approaches를 누구와 나눔으로써, 서로가 나눔으로써, 또한 뭔가 레슨, 어떤 교훈들을 포함시키면서 어떤 교훈들이냐? 그 프로그램 설계에서 학습된 교훈이다. 괜찮죠,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5번도 맞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일단 어법 문제 또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11번 무관한 문장. 무관한 문장.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봐봐요. 자, 콜로니얼 레이버리야. 그러면 식민지 노동 리자임입니다. 리자임이니까 뭐 노동 체제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체제야. 그러니까 시스템의 의미인 거예요. regimes. 이게 worsen 더 악화시켰어요. 글로벌 휴먼 이퀄리티를요. 전 세계적 인간 불평등에 그걸 두 가지 방식으로 악화시켰답니다. 자, 첫 번째로 they depress payment to workers in the colonies. 여기서 depress를 우울하게 만들다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기서는 뭐 억제하다. payment를 억제했다는 말은 workers들에게 돈을 안 준 거죠. in colonies에 있는 workers들에게. 그러면서 the production of comparatively and historically cheap.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또 싼 제품을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야. 어떤 거냐?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수익성이 높아. 수익성이 있는 제품인 거야. 어디? For companies of the metropolitan colonizers. 뭐, 메트로폴리탄이라는 건 이제 본국의 이 식민지 사람들의 회사에는 꽤나 수익성이 높았었다. 그러니까 되게 제품을 싸게 만들었지만은 수익성이 높은 그런 생산을 가능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지. 왜? 뭐 노동력을 쓰는데 임금이 안 나가니까 제품을 싸게 만들어도 수익성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일단 글로벌 이니퀄리티를 worsen, 악화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이것이 sustained rising profits and the emergence of great fortunes in commerce. 이런 지속적인 잠깐만요. 이게 지속시켰습니다. 어떤 증가하는 어떤 수익과 그 다음에 더 큰 부의 등장을요. in commerce 상업면에 있어서요. 그리고 상업과 그 다음에 산업과 그 다음에 재정면에 있어서요. 이 메트로폴
지역에서 메트로폴은 뭐 밑에도 나왔지만은 식민지 본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일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 식민지 사람들한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수익성을 높였었던 방식 하나. 그럼으로 인해 이퀄리티가 악화. 두 번째, 세컨드. 자, enslaved people이 freed 되었을 때, 네, 노예가 된 이란 말이야. 그 식민지 사람들을 식민지에 이제 노동 착취를 당한 사람들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enslavers들이 were fully compensated for their loss of property. 자, 잘 보세요. enslavers입니다. 이건 누구냐? enslaved people과 enslavers를 같이 보면 안 돼. 인이 붙었다라는 말은 하게 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enslaved, 된 거야. 즉 노예가 된 이란 말이라면 enslave는 노예를 만드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일본 사람들, 우리로 치면 알겠어요?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다 보상을 받은 거야. compensate. 그들의 손실에 대해서 재산 손실? 뭐죠? 재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지. 노예가 해방이 되었어. 그러면 노예는 나의 재산이었는데 내 재산이 없어졌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보상을 받았다. 개꿀. 개꿀인 거지. 뭘 기반으로 해서? Market value of the enslaved people at that time. 그때 당시에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의 시장 가치에 따라서 라는 말이야. 즉, 예를 들어, 자, 김민강이, 한 200만 원. 등치도 크고 힘도 셀 것 같아. 하지만 많이 아파. 200. 김준이 300. 등치는 작지만 성실해. 만약에 둘이 자유됐어. 우주가 주인이었어. 500 받는 거야. 우주가 500 받는 거예요. 얘네 자유가 되면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원래 부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유가 된 사람들 몫으로 자기가 챙겨가니까 부가 더 편중이 돼버리는 거야. Discussion about compensation for slavery. 그래서 이런 노예제에 대한 보상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가끔씩 뭐에 어떤 기여했냐? 외교적 대화, diplomatic dialogue에 기여했어요. 그러면서 더 나은 이해를 도모했었다라는 거예요. 두 나라 사이에. 뭐예요, 갑자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worsen global human equality야. 그게 뭐 때문에? colonial labor regime 때문에. 그래서 처음 first, second까지 온 상황이었어. 근데 왜 갑자기 노예제에 대한 노예제에 대한 논의가 뭔가 긍정적인 디플로마틱 다이얼로그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여했고 그러면서 양국에 대한 어떤 더 나은 이해까지도 도모했다라는 말이야. 그걸 증진시켰다고 프로모팅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냐 이거야. 3번 하셨으면 됩니다. 됐어? 우주 또 500만 원 받은 거 생각하고 나서 이제 또 잡아갖고 개꿀이 생각했네,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3번이었다잉. 3, 4번은 진리입니다잉. 무관한 문장. 그 다음 순서. 또 이거 까다로워, 그지? 까다로워.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 쉽지 않았니? 쉬웠어. 이거는 그래 소재가 까다롭지 않았어. 아까 그 사진 그거보다는 훨 나았어. 이제 이런 거는 땡큐 하면서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맞춰줘야 돼. 자, 볼게요. 당신의 day off를 you can use your day off를 그래요. 쉬는 날이죠. to figure out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알아내는데 당신이 모닝 person인가 나이트 person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이런 거겠죠. 아침형 인간을 근데 부르는 말이 또 있죠. 그렇지, 얼리버드.
early bird. night person은 night owl. 알겠지? 참고로 알아둬요. 이 표현을 더 많이 쓰거든요. morning person 뭐 이런 것보다. 그래서 even though 비록 알람 클락이 울리지 않아서 주말에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아주 기쁘게 leap out of leap이면 뛰는 거야. 펄쩍펄쩍. 근데 침대 밖으로 펄쩍 뛰어나와. 가뿐하게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some people은 지금 누구 얘기죠? 얼리버드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느낌이 와야 되겠지? 또 이거 두 개 또 교차해갖고 또 얼리버드 얘기하는 걸로 시작해서 얼리버드 묻고 그 다음에 나이트홀 묻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계속 연습한다, 우리.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얼리버드 설명하는 거예요. 얼리버드 설명하는 게 어딘가 생각해보자. A부터. acquaintance. 이 단어도 막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잘 나오는 단어야. 지인이죠, 지인. 아는 사람. asked the Irish writer에게 물었어요. 뭐라고요? 그가 그를 9시에 방문할 수 있는지를요. 그랬을 때 와일드가 대답하네요. 뭐예요? 갑자기 와일드 왜 나와? 근데 밑에 보면 알지만 오스카 와일드 나왔었죠, 그죠, 여기? 오스카 와일드 나왔단 말이야. A는 뭐 그래, A는 뭐 시작할 수가 없네, 그지? 일단 놔둬. 그럼 B. 다른 사람들은요, put their pillows over their head. 네, 그들의 이거 베개를요, 그들의 머리 위까지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안도하죠. 한동안 뭐라고? For once, they won't be turned out of their sleep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들이 뭐 할 것이야? 뭐 하지 않을 것이다. turn이라는 게 원래 뭐 찢다 이런 말인데 turn out of their sleep이니까 그들의 뭐 수면에서 뭐 찢김되다 뭐 이런 표현인데 직역을 하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수면 자체가 방해를 받는 거야, 여기서는. 방해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심하면서라는 말입니다. 한밤중에 in the middle of the night. 한밤중에 자기가 수면을 뭔가 방해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심하면서. 그들은 not up again with visions of the breakfast in bed at no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nod up again. 다시 고개를 막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노드가 고개를 끄덕이다니까 어떤 모습과 함께, 아침의 모습과 함께 침대에서, 근데 언제? at noon이니까 낮 12시에. 그러면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야? 이 데이라고 불리는, 아들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되게 좀 겉모습만 보여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 또 한밤중이라는 표현 때문에 한밤중에 자고 있는 사람이면 아침형 인간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뒷문장에서 봐보세요. 뒷문장에서 보시면은 아침의 모습과 함께, 아침이 있는 듯한 어떤 상상과 함께, 모습과 함께 침대에서 한밤중에 고개를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야? 저녁형 인간이야? 저녁형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진짜 밤이 아니라 그들이 느끼기에 한낮이지만은 한밤중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낮 12시까지 막 아우 졸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일단 나이트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얼리버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C겠네? 아닌가요? 봐봐야 되겠죠? The natural differences between these types are enormous. 자, 이런 두 차이, 두 종류 해놨네, 그지? 뭐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얼리버드 얘기하고, 얼리버드 얘기하다가, 나이트홀 얘기하다가, 나이트홀 얘기하겠네? 그게 아니네. 이거 두 개를 먼저 언급을 해야 되겠네. these two types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그지? C는 그러면은 나이트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늦게 일어나는 사람을 다 언급하고 나서 나와야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 others가 앞에 나와 있는 some people하고 대꾸를 이루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요게 아니라 일단은 이 부분에서 한 번씩 언급을 해줘. 그리고 나서 이 둘의 차이는
이 둘의 차이는 아주 크다. 만약에 바깥에 어떤 제약이 없고 사람들이 그들 자기의 어떤 기기들에게서 남겨질 수 있어. 몇몇은 침대로 밖으로 나가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음날을 위해 일어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앞에서 얘기했었던 뭐 그냥 침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트 아울을 얘기하겠고 이미 일어난 사람은 얼리버드 얘기하면서 그 차이가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문장에 오스카 와일드가 이 플런팅, 자기가 되게 뭔가 늦게 자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시를 하는 걸 즐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면은 B 한 다음에 C 하고 A, 마지막에 여기 와일드 여기 이쪽을 줘.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냈으면 됐겠다. 됐나? 오케이. 자, 드디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4개씩 묶어져 있는 건 알고 있죠? 유형들이, 그렇지? 유형들이 4개씩 묶고 있어. 이것들아. 이것들아. 4개씩 묶고 있다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5부터 8까지는 순서, 어법, 무관한 문장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그지? 그래서 그거 연습이 끝나면 이제 다른 거 또 연습을 할 건데, 일단 이게 여기 8강이 이제 마지막이야. 자, 어법입니다. 또 어법으로 쌍콤하게 시작을 합니다. 자, 고유민강 씨. 몇 번이십니까? 3번 했습니까? 좋아요. 풀이를 한번 들어보죠. 왜 3번인가요? 이 로딩이 왜 잘못되었나요? 동사가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주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주어는 일단 뭐예요? 그래, 좋아. 시스템스까지. 그러니까 컴플렉스 릴레이션십하고 이건 이제 이렇게 수식어인 거지, 그지? 네. 복잡한 상호관계, 관련성, water temperature하고 ocean acidity, 이 뭐 해양의 어떤 산성도, 마린 시스템, 해양 시스템에 있어서 이 사이에서의 어떤 복잡한 관계가 eroding 한다. 이렇게 석회화 비율을 이런 식으로 뭐 침식한다 이런 말인데 erode라는 표현이 그래요. 동사가 지금 보면은 and threaten 하고 또 나와. 그죠? 그럼 앞에 동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은 3번 하셨으면 됐겠습니다. erode라고 써야 되네. 그럼 또 1번부터 가봐야 되겠지? 얘들아, 1번은 뭐냐? 왜 투부정사가 많냐? 위에서. 그렇지. 맞습니다. 더 많은 CO2를 흡수하기 위해서 이 오션의 전체적인 능력 자체, 이 산성도가 이 전체적인 능력을 잠깐만요. 잠깐만. 뭔 소리야? releases. 위에서가 아닌 것 같다. 위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흡수하는 능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흡수하는 능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션에 흡수하는 더 많은 CO2를 흡수하는 능력을 줄인다가 적절해 보여요. 알겠죠? 왜냐면은 이 지금 위에 나와 있는 글로벌 워밍 여기죠? 이거는 increasing global atmospheric temperature니까 결국에 기온이 올라간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산성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인데, 그 산성도가 높아지는 게 이 오션이 이 더 많은 CO2를 흡수하는 능력 자체를 전체적인 능력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실제로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근데 캐퍼시티를 꾸며주는 의미로서는 괜찮습니다. 어차피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서 꾸며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좀 애매하기도 하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가 자 봐봐요. 여기 좀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상의 주어고
이게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휘말릴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해요. 이거는 사실. 그러지 않아요? 보이죠, 그죠? 얘가 이거 하는 능력 괜찮잖아. 그러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너무 명확하죠, 그죠? 사실은. 여기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뭐 둘 중에 고민을 한다고 치면 상당히 여기로 갔어야 되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거 allowed.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가 붙어 있고, allowed가 나왔기 때문에 허용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처럼 읽으셔도 되죠, 그죠? 잠깐만.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게 지금 왜 맞는지 어떻게 판단을 해볼까? 네, 물론 그 전공법은 이거에 대한 주어를 찾고 여기가 능동적인지 이제 수동적인지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죠? 당연히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서 능수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봐봐요. 뭐가 허용된다면 계속 unstopped 되는 것이 unstopped 되도록 허용된다면, 하도록 허용된다면 이것이 잠재적으로 pH의 농도를 뭔가 바꿀 수 있다, 산성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지? 근데 뭐가 허용이 되냐 이거야. 그거를 알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에 내용이 솔직히 앞에 내용에서는 그냥 뭐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산성도를 바꾼다라는 이런 CO2를 흡수를 하는 능력 자체를 줄인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언스탑트가 계속 되는 게 허용되면이라는 말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어 자체를 뭔가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걸 이 분사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 부분이 주어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 주어를 저기다 넣어가지고 막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점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뒤에 투부정사가 온 게 큰 힌트가 됩니다. 다행히 그러니까 출제자도 allow였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뒤에 바로 나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수동태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출제자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 우리가 allow 같은 동사는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쓰죠. 된단 말이야. 자, 원래는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데 목적어가 없죠. 지금 보면 바로 투부정사가 나왔죠. 그 말은 뭐야? 수동태가 적용이 돼서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갔다 이거야. 그로 인해서 얘는 BPP가 되고 그러니까 be allowed가 되고 자, 뒤에 있던 목적격 보호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당겨져 온 거야. 그럼 요렇게 되면 이건 무조건 수동태인 거지.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수동태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푸는 게 더 나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전공법은 얘 주어를 찾는 게 맞아. 근데 이 문장에선 여기 주어를 봐도 그렇고 앞 문장 주어를 봐도 솔직히 뭐가 그러니까 원래는 분사구문의 주어니까 여기 주어를 보는 게 맞아. 근데 저 this가 뭔지 잘 모르겠어. this가 뭐 pH 농도를 바꾼다는데 이게 계속된다? 뭐 이상한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차피 어법이니까 allowed 투부정사면 이거 수동태야 가 끝 이렇게 가셨으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다른 많은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로 쓰는 우리 동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동사들 다 똑같은 패턴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동사들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자연히 여기는 과거분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분필 아깝게 계속 깨먹고 있네. 비싸 이거. 비싼 분필이야. 진짜로. 이거 70개 든 거 이렇게 사고 막 그러거든. 한 4만 원 막 이래요. 비싸. 다른 거는 막 10개에 막 10개에 뭐 몇천 원 되지도 않아. 10개에 한 4천 원 되나? 탄산 분필 막 학교에서 쓰시는 것들. 싸요 그거. 근데 이거는 저렇게 비싸. 내가 말했나? 이거 홀더 하나 얼마인지? 얼마?
진짜 옛날에 말하셨던 거 3천 7,000원. 4개에 3만 원. 졸라 그지 같아. 자, 그다음. 자, 4번. 4번은 수일치 갈까? 수일치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도 R 해놨더니 저게 뭐, 왜, 밑줄을 왜 꼬아놨겠어. 그지? 수일치 보란 얘기겠지. end up, but 나와 있고. 그죠? 주어는 coral reefs 하면 되지 않을까? 읽어봐. 산호초가 1%도 안 되는 그런 지구 표면을 덮고 있지만은 25%의 모든 해양 다양성의 집이다. 이런 말인 거잖아. 즉 산호초 지대와 이 R이 서로 수일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겠고. 마지막 5번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니까 컴마가 나와 있고 하니까 그죠? 예. 그랬을 때 읽어보자. 자, 세기 말쯤에는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의 어떤 현재 어떤 수준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거냐? 가장 심한 그런 산성도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200만 년, 200만 년이 아니라 2천만 년이겠죠? 2천만 년 내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산성도를 보여줄 거예요. 모스트가 붙었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읽어봤어요. 알겠죠? 그런 걸 보여줄 것이고 그 점이 severe한 adverse effect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adverse라는 건 적대적인 뭔가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갖는 관계대명사가 맞았겠다. 관계대명사가 동사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사실 여기 where 들어가는지 이런 거 봤었어야 되는 문제였겠습니다. 대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대은 안 되죠? 그렇지. 쉼표 나왔는데 대 나오는 경우 없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맞아. 계속적 용법에서 대시 안 된다. 그 얘기야. 민간이 설명 맞았어. 오케이. 그 다음 8-2 LMM. 이거 어렵더라. 이해 잘 되던가? 이거? 그죠? 어려웠어. 이거 어려웠어. 맞아.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 왜냐면은 이게 계속 막 설명도 나오고 딱히 주제문이 안 보여. 주제문이 있었어? 이거? 주제문 선생님 이겁니다. 전 이걸로 답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거 있었어요? 나는 안 보이더라고. 그냥 종합을 했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얘들아 이게 그 설명문과 주장글의 차이야. 이건 주장글이 아니죠, 그죠? 이건 분명히 설명문이야. 설명문은 주제문이 딱히 없는 경우가 많아. 종합해야 돼. 계속 나오는 정보들을 추합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싹 묶어버렸어요. 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읽다가 아이가 설명문 같다. 종합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일단 읽어봅시다. 이거 해석도 어려웠어. 자, Large Language Models라는 LMM이라는 거는 아주 극도의 강한 AI 시스템입니다. 사용하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인간의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석 잘 됩니까? 여기 끊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관계대명사로 해가지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 그지? 됐어요? 네. 자, LMM 소개했고 그래서 딥러닝 기술이라는 게 특히나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신경회로, 신경연결망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는데 그런 딥러닝 테크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딥러닝 테크닉에서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는 딥러닝 기술이 사실상 신경연결망과 비슷한 그런 유사함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셨어요. 이걸 괜히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쉼표 찍어가지고. 그런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런 LMM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뭐 하기 위해서냐? 처리하고 배우기 위해서요. 아주 거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요. 그래, 그러면은 LMM은 뭘 엄청 많이 막 데이터를 결국에는 이노멀스한 볼륨스 오브 데이터, 그다음에 뭐 매시브한 볼륨스 오브 데이터 해가지고
결국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뭔가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딥러닝 방법을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뭐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MM이라는 게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훈련이 돼야 돼요. 아주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일반적으로는 뭐 페타바이트 정도로 측정이 되는 페타바이트는 뭐 밑에 나와 있지만 엄청난 뭐 기가바이트 뭐 테라바이트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큰 수치인가 봐요. 어떤 뭐 이게 아무튼 단위인가 봐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많은 어떤 연속된 숫자들 뭐 웨이트나 패러미터 웨이트는 여기서 이제 가중치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패러미터는 매개 변수라고 해석을 해요. 이 매개 변수라는 말 자체가 진짜 어려워요. 매개 변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변화를 일으키는 뭐 숫자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매개니까 이제 서로와 뭔가 연관이 되어 있는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래서 여튼 뭐 이런 거라고 언급이 되는 아주 큰 숫자들, 연속된 숫자들인데 이게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가 지금 동사예요. 잠깐만. 그죠? combines with decode. 그죠? 네, 맞죠? 여기 combined는 과거 분사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decode나 applies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대명사절 안에 동사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the large strings of numbers가 make up 구성한다 이렇게 가야 돼. 알았지? 자, 그랬을 때 이런 거대한 숫자들이 뭐로 이제 뭐 코드로 이제 합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코드라는 것은 해석하고 숫자를 해석하거나 적용을 하는 암호들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 암호들에 의해서 합쳐져 있는 뭐 숫자들 이 숫자들이 구성을 하고 있어 머신러닝 기계적 학습 모델을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거 봐도 그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 large strings numbers랑 뭐 비슷한 얘기는 결국 이건 것 같아. 이거 데이터 많은 거. 이 데이터라는 것이 근데 뭐다? 뭐 머신러닝 모델을 뭐 구성을 한다. 뭐 이 정도. 결국에는 LLM이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고 대단히 많은 뭐 숫자가 입력이 된다. 그거를 이제 딥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한다. 이렇게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행인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엔 설명문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되면서 그래? 이 정보야? 이 정보야? 뭐 이 정보야? 이런 식으로만 그냥 계속 정보를 이제 수합을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데이터인데 모델스가 배우는 그런 데이터가 근데 저장이 안 돼. 혹은 포함이 안 돼. 모델 그거 자체에 저장이 안 돼. 포함도 안 돼. 오히려 특정 숫자 드립니다. Within the models. 이 모델 안에 들어가 있는 특정 숫자들이 adjust slightly. 적응을 해. 거기에. In response to 뭐에 반응해서? 새로운 정보에 반응해서. As it gains knowledge. 그것이 지식을 습득할 때. 자, 계속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전문장까지는 데이터가 많고 숫자도 많고 뭣도 많고 많이 이렇게 얘기해놨어. 근데 여기서부터 무슨 다른 얘기 하는 게 느껴지니? 무슨 얘기 하냐면 데이터라는 게 근데 저장이 안 된다 이거야. 저장 안 돼. 포함도 안 돼. 오로지 적은 특정 숫자들만이 그것이 지식을 얻을 때 이 새로운 정보와 반응하는 데 있어서 적응을 한다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데이터 입력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우리 LMM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는 것 같고 이 LMM은 딥러닝 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뭔가 학습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그러면 데이터를 얘한테 집어넣는다고 하면 괜히 여기 저장이 돼야 될 것 같잖아. 이 데이터가 저장이 안 된대 또. 특징인 거야 특징.
LMM의 특징인 거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데 그 데이터가 이 LMM 디바이스에 뭐 LMM을 하는 뭐 서버랄지 뭐 이런 데 저장이 안 되고 저장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일단 그렇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러면 그런 겁다 해야 돼. 그냥 그러면 그런 겁다 해야 돼. 근데 느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도 이 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좀 다른 점을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제는.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어. 분명히 앞에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여러 문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그걸 딥러닝을 통해서 배우는데 근데 그게 저장이 안 되네? 그런 정도는 그래도 알았어야 된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 LMM이라는 게 요구해 어떤 성공적인 발달을 어떤 몇 가지의 아주 본질적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이라는 것이 그것들은 이제 어디에 수반되냐면 트레이닝 프로세스에 포함이 되기도 해. 그래서 그런 라지 스케일 텍스트 데이터 컬렉션과 그다음에 pre-processing from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여기까지 including부터 여기까지 묶으시면 되겠고 자 다시 봐봐요. 아주 큰 규모의 텍스트 데이터 글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의 모음집과 그 다음에 선처리된 미리 처리가 된 것들 무엇으로부터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선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입력을 한 데이터들을 얘기하겠어. 이런 것들로부터 입력을 한 데이터들이 marks the start of the process. 어떤 이 처리 과정의 시작점을 표시를 해준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LMM이라는 게 뭐 다시 얘기하지만은 여기서 저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 LMM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글로 된 데이터를 이 LMM이라는 프로그램도 아니지, 그지? AI지, 그지? AI에다가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집어넣어주는 것이 어떤 이 과정의 시작이다라는 식으로 LMM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다시 뭔가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는 그런 얘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근데 그렇게 막 까다롭진 않았었거든요. 봐볼래요? 선택지? LMM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LMM은 뭔가 얘기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봐봐. 5번부터 봐볼까? 라지 랭귀지 모델의 영향. 어디에 대한 영향이냐면 생성형 AI입니다. 제너러티브니까. 그러니까 우리 챗GPT죠. 생성형 AI에 미치는 영향이래. LMM이 뭐 미친다 영향 나왔냐? 안 나왔지? 제껴.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이슈, 저작권 문제? 왜? 안 나왔어. 땡. 챌린지, 도전입니다. 계속적인 발달에 있어서 도전? 어려움이라고 읽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다 이거네. 어려움? 안 나왔어. Approaches to efficiently storing data.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접근법. 근데 아까 LMM에 데이터 저장 안 한다며. 안 한다고 그랬잖아. 시험 봐! 볼 단어가 없다고? 기다려. 그래서 1번이지 않냐. 속어로 풀었어도 됐을 것 같아. 알겠어요? 속어로 해가지고 훈련과 그 다음에 작동 메커니즘인 거야. 라지 랭귀지 모델에. 그러니까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 딥러닝 기술로요. 작동 기제가 어떻게 되냐? 일단 대량의 텍스트 정보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정리되는 거야. 설명 문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두 지문을 못했네. 아니구나. 두 지문이죠, 그죠? 8개 했는데 지금 시간이 30분이라 선생님 또 이제 1학년 애들 수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그러면 몇 개?
10개. 10개 다 안 했어. 4번까지가 10개야. 93쪽까지가. 그래서 내가 93쪽까지 풀러 간 건데. 아니냐? 저희 5번부터 했습니다. 아니, 그럼 10개 다 했냐? 네. 아, 그런 거야? 아, 내가 그러면 12개를 풀어오라고 했구나. 아니요, 93이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 91을 하긴 했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103까지 아닙니까? 103까지죠, 그죠? 103까지. 맞죠? 12개인가요, 숙제? 아니, 10개. 그러면은, 아, 이미 풀었습니다. 그래. 103까지 맞잖아, 그러면. 10페이지씩만 생각하면 되네. 오케이?